Fractional NPLR이 제품화된 지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엔지니어들에게 생소한 존재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인티저 NPLR에 적용된 기본적인 설계 방식과 시뮬레이션 기법이 사실은 동일하게 Fractional NPLR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에 있어서 Fractional NPLR이 서브스퍼 보상 기법 등을 추가하여 보다 우수한 페이지 노이즈 특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Fractional NPLR에 사용되는 몇 가지 개념들과 인티저 NPLR 대비 장점, 설계 시 고려사항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PLL은 페이지 락드 루프의 약어로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면서 루프 안에서 클럭의 위상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F 레퍼런스에서 제공되는 클럭과 VCO에서 얻어지는 안정적인 클럭1의 클럭 위상을 비교하는데 여기 PDF, 페이지 디텍터 프리퀀시의 주기로 위상을 비교합니다. 페이지 디텍터에서는 위상을 비교하여 위상차에 비례하는 에러 볼티지를 생성하고 차지 펌프에서는 에러 볼티지를 다시 커런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루프 필터만 잘 설계해도 페이지 노이즈와 스퍼를 잘 절충시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R 카운터와 N 카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기본 룰은 F 레퍼런스를 R 카운터 값으로 나눈 값이 F VCO를 N 카운터로 나누는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R로 양변을 나누면 F VCO는 N 곱하기 PDF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인티저 NPLR에서는 N 값이 정수로만 정의될 수 있고 그 증가분 또한 일씩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Fractional NPLR에서는 N 값이 소수 성분까지 포함할 수 있어서 다시 N 정수와 N 소수 부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R 카운터 값은 항상 정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Fractional NPLR의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F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살펴보면 어떤 시스템의 최소 주파수 스텝이 30kHz로 요구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주파수 신세사이저의 주파수가 변하는 주기가 30kHz 단위로 변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사이저에 인티저 NPLR을 내장하고 있을 경우 N 카운터의 증가에 따라 FVCO가 이런 식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PDF 값도 역시 30kHz로 그 최대값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Fractional NPLR에서는 N 프랙셔널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훨씬 다양하게 PDF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 프랙셔널 값을 0.1로 설정하면 PDF는 300kHz, N 프랙셔널 값을 0.01로 설정하면 PDF는 다시 3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PDF를 보다 플렉서블하게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 고급 워키토키는 1Hz의 주파수 스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Hz 스텝을 만들기 위해서 인티저 NPLR을 쓴다면 PDF는 1Hz가 되어야 하고 Fractional NPLR을 쓴다면 PDF는 10kHz로 놓고 N값은 0.0001로 설정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PDF 값은 크게, N값은 작게 가져가는 것이 전체적인 성능을 좋게 할 수 있으며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 카운터 값이 증가할수록 신세사이저 노이즈가 증가하기 때문에 N값은 작게 가져갈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VCO가 1200MHz이고 PDF가 30kHz인 인티저 NPLR의 경우 FVCO가
n 곱하기 pdf이므로 n 값은 4만이 되겠지요. 하지만 fractional n PLL인 경우라면 pdf를 3MHz로 늘리고 대신 n 값을 400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n 카운터 값은 20로그 n의 수식에 기반하여 주파수 신서사이저 노이즈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 값들에 대해 각각 노이즈로 환산할 경우 92dB와 52dB의 노이즈를 추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DF 값은 크게, N 카운터 값은 작게 가져가는 것이 신서사이저 노이즈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파수 애큐러시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actional N PLL의 레졸루션을 FDEN이라고 하고 N을 비투수라고 할 때 FDEN은 2의 N승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비트 N 카운터에서 FDEN은 1부터 4095까지, 22비트 N 카운터에서는 1부터 약 400만 이상까지 지원합니다. FDEN은 N 프랙셔널의 분모이고 FNUM은 1부터 FDEN까지 변하는 정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프랙셔널 N PLL의 최소 주파수 스텝은 이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N 프랙셔널 곱하기 PDF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N 프랙셔널은 N 인티저 플러스 N 프랙셔널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N 프랙셔널은 다시 FDN 분의 1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프랙셔널 N PLL의 최소 주파수 스텝은 FDN 분의 PDF로 되겠습니다. 12비트 N 카운터에서 주파수 스텝은 PDF가 4.09kHz일 때 4.09kHz 나누기 FDN 4095 하면 1Hz가 나오고 22비트 N 카운터에서는 주파수 스텝이 PDF가 4.09kHz로 동일할 때 4.09kHz 나누기 4194303 하면 약 0.0009763Hz가 나와서 1Hz로 만들기 위해서 1024단계를 거치면 약 0.9997312Hz로서 정확히 1Hz가 아닌 약간의 오차를 갖는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의 오차를 갖는 주파수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다음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서 어떤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주파수 범위가 1966.08에서 1986.08MHz까지 40kHz 스텝으로 가변되어야 한다면 먼저 케이스 1은 F 레퍼런스가 10MHz이고 PDF가 40kHz일 때 N값은 FVCO 곱하기 N PDF라는 공식으로부터 49152가 얻어지고 FVCO가 다음과 같이 40kHz로 증가되어질 때 N값은 다시 1씩 증가하면 됩니다. 케이스 2에서는 F 레퍼런스가 프랙셔널인 12.288MHz이고 PDF도 상당히 높은 12.288MHz를 적용했을 때 N값은 FVCO가 1966.08MHz일 때 160으로 상당히 낮은 값으로 얻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파수인 1966.12MHz를 PDF인 12.288MHz로 나눌 경우 다음 N값은 160.003252가 되어 다시 FVCO는 1966.1199998976이 되어
타겟 대비 약 0.1024Hz의 주파수 차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주파수 애큐리시 측면에서 보았을 때 0.52ppb의 주파수 편차가 생기고 그 다음 주파수에서는 0.0104ppb의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파수 편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레벨에서 요구하는 주파수의 애큐리시는 50ppm 또는 적어도 50ppb 정도가 되어 상대적으로 0.0104ppb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프랙셔널 N PLL을 씀으로써 F 레퍼런스가 정수일 필요가 없고 출력에서도 하이 애큐러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무선 통신 시스템의 일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예로 들었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전체 블록은 시스템 클럭에 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모든 블록은 시스템 클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클럭은 바로 전 단계 블록의 특정 디바이스에서 리커버리 되어서 다음 단계로 전달되어지는데 이 리커버리 된 클럭은 AD 컨버터나 DA 컨버터, FPGA와 같은 디바이스들이 바로 사용하기에는 지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PLL과 VCXO의 조합으로 구성된 소위 지터 클리너라는 것을 통해서 클럭을 깨끗하게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프랙셔널 주파수인 61.44MHz를 시스템 클럭 주파수라고 할 때 원하는 타겟 주파수들이 각각 122.88, 61.44, 245.76, 30.72메가인 경우 이들의 최소 공배수 값인 491.52메가 또는 그 다음 공배수 값인 983.04 혹은 1474.56메가를 VCXO 주파수로 정하여 각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RF 로컬 오실레이터의 레퍼런스 용도에 추가의 30.72MHz 프랙셔널 클럭을 하나 더 뽑아낼 수가 있어서 앞장에서 제기되었던 프랙셔널 레퍼런스가 가지는 약간의 오차값을 허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과 같은 별도의 인티저 레퍼런스 클락 소스 내지는 별도의 지터 클리너 없이도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랙셔널 N PLL에서 N값을 찾아내는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타입의 프랙셔널 N PLL 방식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델타 시그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차 델타 시그마 PLL은 특별한 보상 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두 값을 번갈아 가면서 N 카운터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즉, N값이 900.2인 경우를 찾기 위해서 900과 901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평균값으로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Fractional N Averaging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원하는 주파수는 얻어지겠지만 순간적으로 페이지 노이즈가 증가하여 N 프랙셔널 곱하기 PDF의 옵셋에서 기인되는 엄청난 프랙셔널 스퍼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뒤쪽에서 스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퍼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위상 에러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페이지 디텍터는 레퍼런스와 VCO에서 오는 두 PDF의 위상을 비교합니다. 이때 비교하는 주파수위가 PDF인데
이 PDF의 주기를 t라고 하면 위상은 매 t 주기마다 비교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위상차가 에러 볼티지로 생성되어집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예를 다시 떠올려 보면 실제로 필요한 값은 900.2인데 실제 디바이더는 900.2 대신에 900으로 디바이드하고 2차, 3차 진행할수록 그 오차값은 점점 늘어나다가 5번째 사이클에서는 누적되었던 위상 에러가 없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위상 에러로 인해 주파수 영역에서 스퍼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프랙셔널 스퍼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스퍼는 발생하면 안 되는 신호이므로 스퍼를 보완해주는 방법 또한 개발되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스퍼를 없애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L 주파수 신서사이저에서 스퍼를 크게 레퍼런스 스퍼와 프랙셔널 스퍼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는데요. 1차 방식은 앞서 살펴보았고 2차 모듈레이터에서는 4개의 값을 비교하여 n값을 찾아내는 방법 3차 모듈레이터를 쓴 경우라면 8개의 값을 비교하여 n값을 찾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델타 시그마 프랙셔널 n PLL은 2차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차수를 늘릴수록 프랙셔널 스퍼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스퍼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지 펌프의 리키지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PDF 주파수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인티저 m PLL을 가지고 주파수를 합성한 것이며 룹 밴드위스가 8kHz, PDF가 25kHz인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히 25kHz 지점에서 스퍼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레퍼런스 스퍼는 인티저 PLL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채널 간격 또는 주파수 스텝이 PDF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레퍼런스 스퍼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좁은 룹 밴드위스인 내로우 룹 밴드위스를 적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파란색 선이 5kHz의 룹 밴드위스를 적용했을 때를 나타내고 빨간색 선이 40kHz의 룹 밴드위스를 적용했을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PDF가 30kHz라고 한다면 내로우 룹 밴드위스를 적용하는 것이 확실히 30kHz 지점에서 발생하는 스퍼를 감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락타임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락타임은 룹 밴드위스의 역으로 계산될 수가 있어서 룹 밴드위스를 줄일수록 락타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누적 페이지 노이즈도 증가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좋은 방법은 PDF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DF를 30kHz에서 500kHz로 올릴 경우 룹 밴드위스를 5kHz로 하건 40kHz로 하건 상관없이 스퍼가 500kHz 옵셋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PDF를 높게 잡아줄 경우 위상 비교 사이클이 짧아지고 따라서 차지 펌프 리키지 측면에서도 재충전이 보다 자주 일어나서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티저 n PLL의 경우 PDF 값을 올리는데 시스템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스퍼 관점에서 볼 때도 프랙셔널 n PLL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fractional and PLL은 fractional and averaging을 수행할 때마다 생기는 순간적인 위상차에 따른 fractional 스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퍼는 n fractional 곱하기 PDF의 옵셋 지점에서 발생하며 아래 예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n fractional이 0.22이고 PDF가 10메가일 때 220kHz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여기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subfractional 스퍼라고 불리우는 1분의 1, 4분의 1 fractional 옵셋 지점에서도 fractional 스퍼가 발생하게 되는데 실제로 fractional 스퍼보다 더 큰 값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subfractional 스퍼들은 여기에 적용된 루프 밴드위스가 10kHz이므로 이 루프 필터를 통과할 때 모두 제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프랙셔널 스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높은 PDF와 적절한 루프 밴드위스를 예로 들어 설명드렸고 또 다른 방법으로 높은 차수의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높은 차수의 델타 시그마 fractional and PLL을 적용했을 때 fractional 스퍼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예를 가지고 계속 설명드리면 이 경우는 2차 모듈레이터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듈레이터를 3차로 바꾸면 subfractional 스퍼 중 하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는 9dB 정도 감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법으로 디더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4dB 정도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레이터나 디더링 설정은 저희 내셔널의 LMX253나 PLL VCO 신서사이저 제품을 예로 든 것이며 실제로 간단한 레지스터 세팅만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서 fractional and averaging이 스퍼를 유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에버리징 패턴에 의해 스퍼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데요. 디더링은 이런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을 랜더마이징 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8, 99, 100, 101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99, 100, 98, 101 이러한 순서로 섞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더링 기법은 서브 프랙셔널 스퍼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프랙셔널 스퍼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줍니다. 한편 디더링의 부작용으로 몹시 넓은 루프 밴드위스를 적용할 경우 페이지 노이즈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0kHz 옵셋 주파수에서 디더링을 원할 경우에 추가되는 페이지 노이즈는 몹시 적지만 200kHz 이상의 옵셋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파란색 부분처럼 디더링을 온 시켰을 때 고주파 스퍼들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 프랙셔널이 FNUM을 FDEN으로 나누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으며 또한 10분의 1과 4000분의 400은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분자, 큰 FNUM을 적용했을 때 프랙셔널 스퍼를 더 개선시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설계 방법 중 하나는 프랙셔널 N을 결정짓는 프랙셔널 분모를 가능한 크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 이외에 또 한 가지 프랙셔널 스퍼를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루프 필터에 폴스를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폴스를 추가시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넓은 룹 필터 밴드위스가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룹 필터에 4를 추가시킴에 따라 최대 룹 밴드위스가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넓은 룹 밴드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페이지 노이즈가 약간 증가되어도 괜찮은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된 저항에 의해 약간의 위상 잡음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서브프랙셔널 스퍼가 보여지는데 2차 룹 필터에 룹 밴드위스가 10kHz가 적용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에 필터의 볼을 2개 정도 추가한 4차 룹 필터를 적용한다면 2차 프랙셔널 필터가 7dB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특징은 밴드위스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스퍼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룹 필터를 4차까지 둬야 한다는 공간상의 제약을 수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내셔널의 PLL VCO 신서사이저 LMX253하나는 제품 안에 3차와 4차 필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되어 있는 저항과 캡 값을 시리얼 인터페이스 컨트롤을 통해 설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처는 설계자에게 상당한 설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PCB나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Fractional NPLL이 Integer NPLL 대비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Fractional NPLL의 N 카운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며 소수 부분, 즉 Fractional N을 통해 높은 PDF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높은 PDF는 작은 값의 N카운터 값을 취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N카운터 에버리징 시에 추가되는 노이즈 성분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Fractional N값은 시스템에서 정의하는 주파수 간격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PDF 값 선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의 인티저 NPLL은 정수로 딱 떨어지는 레퍼런스 주파수와 정확한 PDF 값을 써야만 했지만 Fractional NPLL에서는 더 이상 이런 제약사항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얘를 통해 레퍼런스 주파수가 소수점 값을 가질 수 있고 이 레퍼런스 주파수를 가지고서 1ppb 이하의 작은 오차를 갖는 상당히 정확한 주파수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델타 시그마 PLL은 최소한 2차 이상의 델타 시그마 PLL을 뜻하는 것이며 델타 시그마 차수를 늘림으로써 Fractional N Averaging에 의해 야기되는 스퍼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높은 차수의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가 보다 낮은 Fractional 스퍼를 생성하고 이 스퍼는 룹 필터에 의해 걸러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높은 차수의 루프 필터를 써서 까다로운 Fractional 스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예로서 살펴보았으며 약 7dB 정도 개선의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디더링 기법으로 서브프랙셔널 스퍼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Fractional NPLL에 대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도 Fractional NPLL은 플렉서빌리티를 갖는 제품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내셔널 세미컨덕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클럭 및 타이밍 솔루션에 관한 툴과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PLR 퍼포먼스 시뮬레이션 앤드 디자인이라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신다면 이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